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값 내리고 주식 내리고 집값 내려도 땅은 남는다. 지금 아파트 분양의 가격이 정말 어이없는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시공비가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축 관련 비용만으로 이게 다 설명될까? 일반 분양을 진짜 그래서 비싸게 청약하는 걸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대집이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값 올라서 비싸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분양가 안 내릴 핑계도 미리미리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땅값을 분기 단위로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이게 1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010년도 3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한 겁니다. 토지 거래량도 1년 새 30%가 지금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도 뭐 다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늘상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나의 현상만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떤 식으로 땅값이 변하는지 봐야만 알 수 있는 어떤 부동산의 세계라서 섣불리 예측은 금물이지만 꿈쩍 않던 땅값마저 흔들릴 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현재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부동산 폭등기의 정점의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이 정상화되어가는 중이다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야지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건설사도 있겠고 조합원 중에 극성 맞은 사람들 일부가 있겠고 기존 구축 매수한 집주인분들 중에도 또 극성 맞은 사람들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동산 폭등기의 정점이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조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23년 1분기 급매가 소화되고 또 잠깐 이렇게 꼬리를 올리는 지금의 가격 상황을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정상화의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아무튼 23년 1분기 아파트 가격은 살짝 머리를 치켜드는 그런 형세이고 그리고 또 땅값은 12년 만에 하락을 하는 형세, 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로 가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청약시장의 안정화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요즘 민간 분양가의 하락이 또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공공분양이 먼저 아주 강력하고 투명하고 정밀하게 원가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간에 원가 공개하라고 하면 이거 뭐 안 하니까 공공분양이 먼저 시원하게 원가 공개하면 수익률이 여기서 빤히 나오고 그러면 공공분양 가격도 낮아지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또 경제 논리로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공공분양 원가까지 공개하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라는 단어도 읽는 거고 독과점도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도 규제하고 소비자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일방적이고 과도한 분양가가 의심이 된다면 성실하게 원가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공공 부분이야말로 건전한 경제 논리를 위해서 더더욱 철저하게 원가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지식이 미천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건설 원가에는 예정 원가 그리고 실제 원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정 원가는 뭐 말 그대로 공사하기 전에 예측과 분석 그리고 추정이 들어가서 미리 결정하는 원가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 원가는 공사를 다 하고 난 후에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를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이 실제 원가입니다. 실제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평당 얼마에 지었다라고 건설회사는 말을 할 거고 당연히 믿기 힘들다라는 부분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 동안 모든 자재 구매 내역, 하도급 계약 내역 등등을 다 오픈해야 합니다. 이걸 당연히 건설회사는 공개하기 싫어합니다.
혹시나 평당 700만원 나왔다고 뻥쳤다가 500만원으로 지은 거 들키면 난리 나니까 당연히 싫어합니다. 이것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또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따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분양가가 올라가지만 또 그만큼 분양을 받으면 내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하락을 경험했고 여기에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라는 아파트 단지가 청약 중입니다. 여기가 앞으로 좋아질 동네는 맞습니다. 이슈는 분명 있고 제 눈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2억대에 일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쉽게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문짝에 금태를 두른 건지 아니면 수도꼭지에 다이아를 박았는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12억의 내용을 보면 대지비는 4억 2천만원, 건축비는 7억 8천만원입니다. 물론 이게 또 후분양이고 발코니 확장비 등은 건축비에 다 포함된 거긴 합니다. 많은 여기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려는 게 아니고 분양가가 좀 더 저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달아봅니다. 내 아파트건 남의 아파트건 일단 분양가가 싸게 나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개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분양가가 낮아지면 집값 상승의 이유가 하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폭등기에 소득 대비 비정상적인 가격을 정상 가격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단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야 내가 부자가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저렴하게 분양을 받거나 이미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이 많은데 남들은 높은 시세 차익을 보는 게 싫은 겁니다. 돈은 나만 벌고 남들은 집 사서 혜택 보는 게 싫은 사람들, 내가 5억 벌고 남도 5억 벌고 이거 굉장히 싫어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3억을 벌더라도 남들은 1억만 버는 게 상대적으로 내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고상한 척 위산을 떨면서 남 잘되면 배 아파하고 어떻게든 남 잘되는 거 방해하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재테크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재산을 늘려가는 거야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남들은 잘 되면 안 된다는 아주 더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후회하는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지금 주가 조작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하한가가 연속으로 터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의심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가 조작이라는 게 단기간에 사고 팔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아닌 지난 몇 년간 아주 장기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종목은 매달 조금씩 올라서 3년 동안 10배가 됐습니다. 또 다른 어떤 종목은 2021년에는 한 5, 6만 원 요 정도 선이었는데 23년에는 이게 50만 원까지 된 종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랑은 약간 다른 겁니다. 두 번째,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개월마다 수익도 잘 정산을 하고 투자자에게는 관련 문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다 텔레그램을 삭제하라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금감원에서 전화가 오면 그거를 또 대처하는 유의사항까지 또 잘 알려주면서 이걸 진행했다는 겁니다. 철저한 준비, 즉 기본적으로 미리 입을 맞추고 중간중간 증거도 인멸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리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방법들이 여기에 동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에이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걸 다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주가 조작하는 영화에서 봤던 거랑은 약간 다른 패턴입니다. 투자자들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직접 받아서 투자자 사무실이나 투자한 사람의 집 주소, 자택 주소를 알아서 그 근처에 가서 이거를 주식 거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당국에서 추적을 할 수 있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로 투자자 집 근처에서 일부러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논현동 사는 투자자가
뜬금없이 계속 분당에서만 거래가 되면 이거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로 보이기 위해서 동일 IP 뭐 이런 거 뜰까봐, 그러니까 동시 접속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자기들끼리도 주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대단한 지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물린 개미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주가 조작이라는 단어를 부동산 시세 조작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알겠는데 그러면 대리 투자는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런 의문 가진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생각은 듭니다. 부동산 폭등기에 중국인이 한국의 아파트를 엄청 많이 샀었네. 이거 어떻게 샀을까?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최고가를 갱신한 아파트들 중에는 외국인이 이걸 사서 최고가 갱신이 된 그런 것들이 꽤 있었던, 아무튼 그냥 혼자 쓸데없는 생각 해봤습니다. 네가 이제는 뭐 중국 얘기까지 하냐? 복덕방 아저씨 주제에 뭐 이렇게 아는 척이야?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도 청춘 시절에는 중국으로 스카우트 돼서 조금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북경의 왕징에서 거주했었고, 뭐 스치 산치 이런 데 아니고 조금 신축급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대련에 관계사가 있어서 직원 교육하러도 많이 가고, 상해 옆에 창저우라는 도시에도 회사가 있었고, 또 세팅하다 보니까 많이 가고, 중국 사람들이랑 어쨌든 젊은 청춘을 교류를 하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뒤통수 맞은 이야기 한번 하면 이것도 또 재밌긴 한데 영상 늘어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조금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왕징이 아파트를 사놨으면 엄청난 제가 부자가 됐을 텐데, 그때는 제 젊은 청춘 시절이라서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다는 제 자신의 착각, 오만함, 근거 없는 뭐 그런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던 그런 시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청춘도 열정적이고 아름다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도 열정적이고 아름다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새벽에 유튜브 만들면 이거 안 됩니다. 너무 센치해져 사람이.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